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간 홍준표 홍스나이퍼 이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자, 대구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연일 미디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그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아주 공식화했습니다. 네네네. 이제껏 상당히 좀 엉거주춤했거든요. 아니, 여러 차례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었지. 네네네. 그런데 김문수처럼 지금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불경하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홍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저급하게 메시지를 냈어요. 이미 처음부터 스텝이 꼬여버린. 그러니까 어째 꼬였어. 그거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자, 오늘 그 청년의 꿈이잖아요. 네. 청년의 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졌나 봐.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대권 도전에 더 유리하다. 네.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기 대선 하게 되면 나는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시장직을 사퇴하고 내가 오히려 대통령이 되면은 대구의 현안들이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본 골자일 거죠. 아마 그 대선 나가면 TK를 잡는 아마 중심 프레임이 대구시장 출신 대통령이 대구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할 그렇게 텐데.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건데 반대로 저는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네. 홍준표 시장이 와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다 중단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고 그게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 자리도 제대로 못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시장 그만두고 갔어. 그래서 다행히 대통령이 되면 정말 네. TK의 이 수건 사업들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지금 상황을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안 되면 네. 그럼 이제 대구 경북은 그러니까 망하는 건가? 자기가 지금 다 끊어놓고 새로 지 맘대로 해놓은 거는 어떻게? 아니,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네.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진짜 이만큼도 안 하는구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웠다. 그러니까 대구시장직을 던지고 대선에 나갔다가 대선에서 떨어지면 혹은 경선에서 탈락하면은 대구시장으로 다시 못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간 분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년여 하다가 만 이 어설픈 다 파헤쳐놓고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놨는데 미래 50년을 계획하겠다고 파헤쳐놓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재검토되고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되고 사실상 지금 거의 뭐 MOU 정도 맺은 게 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시잖아요. MOU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바뀌면은 그거 MOU 있었어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이 얘기지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권 바뀌고 사람 바뀌면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전혀 담보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TK 신공항조차도 지금 이거 대구시가 알아서 하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대구시를 빚더미 안 치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당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소식을 좀 다뤄볼 텐데 최근에 그 홍 시장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고 네. 명태균의 이제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공판 준비기일 끝나고 이제 1회 공판이 곧 이제 열릴 텐데 보석 신청도 하고 지금 뭐 이제 명태균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잔칫날에 돼지를 잡겠다고도 하셨죠. 잔칫날에 돼지 잡는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짜증 섞인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 저도 약간 인상 깊었던 게 뭐 요새 변호사를 하도 많이 양산을 시키다 보니까 어설픈 놈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했는데 나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 나는 또 드디어 나를 또 한번 언급해주나. 설렜잖아. 나 참. 난 또 이게 그렇게 이어질 줄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스픽스도 가고 어쩌고 이제 방송을 여러 군데서 하니까 혹시 또 보셨나 싶어가지고 드디어 간택을 받았나. 사실 변호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뭐 싸잡아서 얘기해 줄 수 있죠. 나 참
드디어 내가 한번 언급되는구나. 아, 나 엄청 반가웠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네, 언젠가 언급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마도 남상권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응이 명태균 게이트를 대하는 홍 시장의 그 대응은 약간 그 못먹어도 고정신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그 수해 때 비 많이 왔을 때 골프 치러 갈 때도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윤리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초반에는 강하게 없어.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사기꾼이야. 지금 이런 대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홍 시장이 이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했던 말들도 쭉 한번 살펴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이거를 나중에는 분석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기도 해서 관리하기에도 있는데 초반에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당한 모습. 나 쫄릴 거 없는데 뭐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몇 번 냈거든 초반에는. 그러다가 그 기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12월쯤입니다. 작년 12월쯤. 그때 이제 갑자기 복당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복당을 하는데 명태균이 기여를 해서 복당이 된 거다.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빡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요? 뭔가 짜증 섞인 이야기가 그때부터 막 흘러나오면서 고소할 거다. 민주당 녹취록 나오고. 김종인 씨가 뭐 그런 명태균이 힘을 써서 홍 시장을 복당하려고 하는데 뭔가 힘이 있었다. 힘이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원래는 홍 시장이 처음에는 명태균과 관련된 이 건들에 대해서 명태균도 그렇고 뭐 남상권 변호사도 그렇고 뭐 고소고발도 안 할 거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당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 이제 고발할 거다. 그 전에 무시였는데 괜히 고소했다가 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무시였는데 이제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쫄? 뭔가 걸렸던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감사 문자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복당 이슈에서부터 뭔가 강경한 당당 모드에서 뭔가 강경하게 사법 처리하고 이런 걸로 태도가 바뀐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렇게 변화되고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진짜 그냥 이게 딱 글만 봐도 아 이거는 겁나 짜증 났구나. 화가 났어. 화가 났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수준의 어떤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막 표현들도 매우 원래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쓰는 글들을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막말 수준의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최근 들어서 명태균과 관련된 포스팅에서는 그 막말의 정도도 세고 많이 한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화가 많이 났고 짜증이 많이 난 상태다. 요거는 충분히 감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홍 시장님 그 메시지 내는 거 보면 항상 주목되는 게 그 폭로자를 인신 공격을 해요. 맞아요. 모질이 뭐 이런 식으로 모질이 모자란 놈, 얼치기, 뭐 언론의 지라시, 뭐 기레기, 양산된 변호사, 사기꾼, 뭐 항상 보면 그렇게 인신 공격을 해서 평가 절하를 해가지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면서 시작하는. 그 지지자들은 열광시키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민주당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행간을 읽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홍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분 정도 이준석을 단독 면담한 적이 있고 그때 명태균이 데리고 왔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때 무소속으로 당선됐을 때 수성을 해서 그때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이준석을 좀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 하러 대구에 왔는데 그때 홍준표를 만나러 왔더라. 그래서 명태균 너는 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준석과 홍준표 둘이서 이제 10분 정도 단독 면담한 게 다다라고 홍준표가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요때 10분 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에 관한 명태균의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명태균이 제3자에게 21년도인가 뭐 하여튼 21년입니다. 예, 21년도 때 대화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 시장이 이준석이 유력한 이제 당대표가 될 주자로 인식을 하고 당대표가 되면 날 제발 좀 복당을 시켜달라라고 사정을 하더라. 그걸 내가 밖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걸 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폭로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지인들에게 전화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녹음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홍 시장이 이제 명태균과 관련성이 없다. 나는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였다가 한 번 정도는 뭐 연락한 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또 뭐 행사장에 찍힌 사진이 생기고 뭐 이렇게 명태균 얘기도 나오고. 이타 등등 이제 접점을 아예 없는 것처럼 너무 강하게 초반에 메시지를 냈다가 그렇죠. 약간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참 너무 강하게 했죠 초반에. 당최 이해가 안 돼요. 네, 초반에 10월 10일 날 작년 10월 10일에 네. 관련돼서 처음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 이렇게 애초부터 쓰고 애초부터 차단. 그러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자기는 뭐 그렇잖아. 한번 이렇게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을 알 기회는 있었는데 네. 내가 봐서는 쟤는 문제가 많은 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했다.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받았고 그냥 제가 오는 거는 그냥 무시했다. 뭐 이런 차원으로 들리는 워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공개되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가? 라고 의심이 되는 저항들이 속속 너무 많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특히 지금까지 일단은 확인되고 있는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불거진 게 최용희 씨죠. 최용희 씨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태균 쪽에 홍준표 시장 측이 당원 명부를 넘겨줬는데 그 당원 명부를 넘겨준 사람이 이 최용이라는 인물이고 이 최용이라는 인물이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하던 보좌관이었고 그 보좌관 일이 끝난 이후에 대구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더라. 이런 게 이제 밝혀지면서 아무런 관계 없다더니 이거 뭐야? 커넥션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됐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뭐 그때도 홍준표 시장은 당당했습니다. 최용이는 난 잘 모르는 애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나를 도와주던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던 앤데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길래 뒤늦게 보고를 받고 이번에 잘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용이라는 인물 뒤에 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예. 박재기 씨. 박재기 씨는 홍준표 시장과 인연이 너무 깊은 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경남도지사 시절에 홍준표 시장이 이 사람을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했었고 거기에 앉아서 홍준표 시장을 위한 어떤 불법적인 일을 이 사람이 거의 뭐 도맡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시민물이네. 그렇죠. 그래서 형을 살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핵심적인 일이 당시에 무상급식 때문에 한창 경남도가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 찬성 쪽은 경남도지사를 주민 소환하고 반대쪽은 경남도 교육감을 주민 소환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 경남도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지를 조작하는 일을 이 박재기 씨가 진두지휘한 일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징역 1년 6개월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실 대구에 와서도 온갖 이야기가 떠돌았고 초반에는 홍준표 시장이 이 인물을 대구시 대구 모 기관의 기관장 뭐 상근직에 있는 기관장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게 불발이 되면서 그 기관의 임원과 불화를 겪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 있으면서 사면 복권이 되긴 했는데 박재기 씨가 사면 복권 되기 전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지난 지방선거 대구시장 지방선거 때 명태균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비공표로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그 돈을 차명으로 지급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소지가 있습니다. 있죠. 거기다가 이 차명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차명 계좌 중에 하나가 당시 지방선거에 홍준표 시장의 선거 운동원이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 인물은
호호. 선거 운동원인과 동시에 홍준표 시장이 수송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예. 뭐 공식적으로 뭔가 이름을 등록하고 한 건 아닌데 기간 동안에 홍 시장이 대구에 일이 있어서 내려오면은 종종 운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 시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한 그 사람이 그런 인물이 이제 계좌를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는 뭔가 홍준표 시장 본인은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던 인물들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하고 하는 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적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홍 시장은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냥 자기 측근 2명만 잘라내고 말면 되는 일이긴 한데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돼버렸죠. 왜죠? 아들이 연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아들이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최초에는 2021년도에 홍 시장이 국민의힘에 복당한 이후에 이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그게 확인이 됐고 이후에 2023년까지 이 사람이 명태균 씨와 연락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뭐 2023년도에 홍 시장이 오고 난 다음에 대구시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트로트 페스티벌에 표를 구해다가 주기도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대구시 행사 표까지 구해줄 정도면은 홍 시장이 진짜 몰랐냐? 이게 그냥 몰랐냐? 여론조사 하는 것까지 몰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소도 얘기한 거하고 좀 아귀를 맞춰 보면은 자. 홍 시장의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뭘 고맙다고 했는지가 없어요 지금. 얘기들이 없어. 뭘 고마운 게 있으니까 고맙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복당. 그냥 복당이라면 홍 시장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들이 속아서 명태균에게 감사하다고 보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죠. 명태균이 뭔가를 기여를 한 것처럼 속아서 보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속았는지 명태균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죠. 그냥 속았다고 얘기 안 그냥 속았다 그래요. 이건 그냥 명태균은 사기꾼이고 맨날 속이는 놈이고 거짓말쟁이니까 그 사람 말 믿지 마라는 메신저 공격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깊게 들어가려면 명태균이 야 너가 아버지 내가 임마 복당 시켰어 임마 내가 너가 아버지랑 내가 임마 들어서 임마 골프도 치고 임마 짱깨도 묶고 다 했어 이게 나와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없어. 그냥 속았대요. 네, 뭘 어떻게 속였는지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많이 부족해요. 부진해 아직까지. 그렇죠.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고 연결되잖아요. 자, 이준석을 명태균이 홍준표에게 데리고 가서 이준석이 유력한 놈이다. 왜냐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당대표가 이준석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당시 초반에 없었죠. 초반에는 다 나경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왜냐하면 이준석은 마이너스 4선이니까 3선 미안해요. 그래서 선거 맨날 떨어지고 현역인 적도 없는 피덩이 같은 젊은 놈이 무슨 당대표를 한다는 거냐. 개무시했을 거야 아마 홍 시장님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1위래.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이준석과 명태균의 커넥션 처음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준석이 어느 유튜브에서 내일 뭐 난리 날 나온다. 거니까 기대해. 난리 날 거야. 난리 날 거야 기대해. 근데 그게 명태균의 여론조사였던 거 아니에요 1위. 지는 미리 알았어 이준석은. 그러니까 홍 시장의 그때 우리 심정으로 들어가 봐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이준석이 1위라고. 그럴 리가 있나 진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1위래. 그리고 그 여론조사 이후로 막 바람을 타고 가. 막 이준석 열풍 막. 그렇죠. 이러니까 홍 시장은 나 복당해야 되는데 그럼 이준석한테도 내가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냐하면 공천에 불복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은 원래 복당 안 받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당의 룰을 깨고 나간 사람인데 복당 받아주면 안 되지. 근데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에 다 받아줬어 복당을 웬만하면은. 네. 맨날 나갈 때는 복당 절대 불어 이래놓고 다 받아줘. 근데 어쨌든 그때 홍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나 복당 돼야 된다고.
이런 맥락 속에서 명태균이 도와줬다. 그래서 나중에 홍준표 시장의 아들도 명태균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무슨 콘서트 표도 주고 그랬다. 네네네. 아다리가 탁탁탁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라 이게 도대체가 다 사귀고 다 속았으면은 아들이라도 솔직히 지금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말들을 들어서 속았다. 그렇지.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지금 사실 홍 시장이 이게 아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아들이 속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것만 놓고 보면 아들이 그냥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럼 뭘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뭘 속았다는 건지 그냥 뭐 다짜고짜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뭐 어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아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해줄까 말까인데 그냥 무조건 속았대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아들을 바보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이라도 우리 홍 시장님 아들은 명태균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세요. 그죠, 고소를 하고. 내가 속아서 콘서트표 비싼 걸 줬다 이거야. 그 공짜였대요 당시에. 그래요? 네. 아이씨, 또 경제적 가치가 없어? 또 그런 걸 줬어 왜? 근데 구하기가 쉽진 않았던 표긴 어려웠다는데 한데. 인기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 이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푸는 게 어디서 자료를 받았을까? 명태균의 자료가 민주당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검찰이든 명태균이든 하여튼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홍 시장님하고 이제 MBC 관련해서 소송할 때도 저도 이런 작전을 한 것이 처음부터 증거를 까지 않아요. 그렇죠. 안 까고 그냥 얘기해. 그렇죠. 홍 시장이 취재 거부를 하고 있다. 근데 증거를 안 내. 그럼 홍 시장 취재 거부한 바가 없다. 공무원들이 거부를 했다면 그건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녹취록을 냈잖아. 대구시 방침 때문에 안 돼요. 녹취록 냈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홍 시장님도 머릿속은 엄청 복잡할 거야. 저 자식들이 뻥칸지 아니면 진짜 뭘 가지고 있는지. 머리 아플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뻥카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뭔가 있긴 있겠죠. 뭔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 이런 판을 벌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저도 사실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를 전부 모두 뭐 사실이다 또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안 된다는 쪽이긴 하거든요. 사실 명태균 씨도 범죄자고, 그렇죠. 범죄자고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려서 들어야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관련되어서 홍준표 시장의 매우 친한 측근 박지기 씨가 연루되어 있고 최용희 씨는 홍 시장 아들과 매우 친한 관계였다고 하고 이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했을 수도 있고 제가 기사로 썼었는데 심지어 최용희 씨와 관련되어서는 홍 시장이 직접 최 씨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을 쓴 적도 있어요. 그 기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최용희 씨가 서울시 의원에 도전을 한 바가 있었는데 열심히 해란가? 그렇죠. 화이팅이다. 화이팅이다. 화이팅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그렇게 댓글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댓글을 썼고 심지어 그 댓글을 최근에 최용희 씨 논란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썼어 이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했죠. 또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가 쓴 적이 없대요. 도대체 그러면 이건 누가 쓴 건가? 고양이가 썼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최용희 씨 그 페이스북 계정도 그리고 그 보도 이후에 다 날라갔는데 캡처는 다 해놨죠. 남아 있습니다. 최용희 씨 저한테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나와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어쨌든 전화해봤어요? 전화해봤죠. 그때 전화하고 이후에는 전화를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은 홍 시장의 아들도 댓글을 달았어요. 친구니까. 친구니까 둘째 아들이 달았거든요. 친구는 첫째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친구고. 첫째 아들이 동창인 걸로 알고 있고 홍 시장의 이야기는 동창이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로 저는 알고 있고 둘째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젊은 시의원 최용희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뭐 어쩌면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아들이 둘째가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첫째도 매우 친밀한 관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최영희와 박재기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결과를 받았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었다? 박재기 씨 혼자 알고 있고 최영희 씨 혼자 알고 있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공표야.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나만 볼래.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써?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명태균 관련돼서 윤석열도 똑같은 얘기 나온 거야. 그렇죠. 아이씨 미공표인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미공표를? 그 왜 자꾸 그 미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줬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실비가 들어가지 전화를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난 그게 미스테리한 건데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 미공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당 내에서 당심, 경선 여기서는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특히 이제 어떤 그렇죠. 돌리면서 타겟팅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국민의힘 대상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지지자들 당원들을 좀 가려내는 거지. 그렇죠. 심지어 명시 측에서 한 여론조사는 로데이터를 넘겨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까지 명시된 자료를 박재기 씨와 최영희 씨 쪽으로 넘겨줬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 누구 지지하고 있다. 경선 이제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정보까지 표기된 걸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잖아. 이게 굉장히 그냥 문제예요. 그거를 그런 자료를 최 씨와 박 씨가 그냥 나 혼자 보려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원이 누군지 아는 것도 사실 불법이고. 그렇죠. 근데 그 당원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해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타겟팅을 할 수 있죠. 나를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뭘 한다든가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 그쪽으로 거고. 뭐 유언비어를 뿌린다거나 뭐 계속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최 씨와 박 씨가 자기만 알고 있기 위해서 했을까. 특히 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TV조선이 얼마 전에 보도를 했어요. 최 씨가 검찰에 가서 증언하기를 진술하기를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잘 보이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잘 보여서 정치를 하려고. 누구한테 잘 보여요? 누구한테? 목적어는 없습니다. 목적어는 없고 그냥 잘 보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진짜 허락 안 받고 내가 한 거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시키지 했다. 내가 한 거다. 자의적으로 내 돈 들여서 내가 한 거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홍준표 측의 이야기는 했다. 그렇지. 잘 보이려면 얘기를 해야 말이 맞지. 홍준표 측엔 얘기했는데 그게 홍준표 시장에게까지 보고됐는지는 난 모른다. 라고 증언을 했다고. 완전 병신 삽질한 거네.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캠프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캠프에 누군가는 알고 있었거나. 그분이 저는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 씨라는 분이 그렇게 앞뒤 계산 없이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돈을 써서 잘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돈 들여 가지고 한다? 그렇죠. 글쎄. 그리고 잘 보인 대가가 대구시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있다가 모시던 의원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보좌관들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뭐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그 보좌관들 세계에서 또 바뀐 의원들에게 재취업하기도 하는 경우가 일단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대구시로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대구시로 오는 과정이 정말 순수하게 능력치 때문에 됐겠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본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갖다 바쳤다면은 요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위법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갖다가 바치면 돈 드는 건데. 에? 그러면서도 원하는 데이터겠지. 잘 보이려 그러면 홍준표에게 유리한 데이터겠지. 그렇죠. 그래서 홍 시장님 이런 게 있으니까 저 좀 굽어 살피소서라고 하려고 했다면 돈 대신에 여론조사 들고 가서 뭔가 자기를 청탁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일신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홍준표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라고 하려고 프레임을 짜다가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게 더 큰 문제야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큰일 날 소리 하네. 변호사 도움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위험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 뭔 소리야 지금. 그렇죠. 이게 하여튼 엄청난 악재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정치평론가나 여러분들 중에 국민의힘 경선은 1대1 구도로 나중에 언젠가는 좁혀질 텐데 누가 1대1이 될 것 같냐고 할 때 애석하게도
홍준표 정말 시장이. 애석하기도 홍준표 시장을 1대1 구도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이 없어 거의. 현재는 없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참. 이게 오세훈이 아주 유력하고 한동훈 대 오세훈이거나 한동훈 대 김문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또 그렇게 돼버렸죠. 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홍준표 시장이 그 여권 후보들 중에서 상위권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해? 하위로 내려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어제 그런 메시지를 쓴 게 아닐까. 대선이 이 공식화되면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이 뒤에 사실상 이거죠. 이제 뒤에 벼랑을 두고 싸우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잖아요. 네. 그게 아마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 게 아닐까. 초반에는 사퇴를 언제 할지 약간 재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거든요. 그치. 재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내가 사퇴를 3월에 하면은 내가 데리고 온 정무직들 안 그치. 나가도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사퇴를 해가지고 보궐선거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3월이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홍 시장은 이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지만 홍 시장은 이 명태균이라는 이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당내 경선 통과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봐야 되죠. 네. 내가 여기서 좀 더 아픈 얘기 좀 하자면은 지금 홍 시장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명태균 리스크 때문에 부진한 게 아니에요. 명태균 리스크 때문에 부진한 게 아니야. 본인 최근 몇 년 동안의 정치 이력과 메시지가 후졌다는 얘기예요. 딱 그렇고 얘기해서 밀린다는 거야. 이미지도 그렇고 모든 게. 오늘 저는 솔직하게 그 분석에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의 메시지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윤석열을 대놓고 코막콩하면서 한동훈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런 게 다 이렇게 업으로 이 지금 안 좋은 이미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세훈이 뭐 어떻게 그렇게 네거티브를 했나 안 했잖아. 이 꼭 다물고 마치 서울시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코스프레를 했다고. 그렇죠. 사실 최선을 다 안 했어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한 막 그렇게 그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근데 중앙 정치에 관심 있는 척을 안 했다고. SNS 글도 안 올리고. 그렇죠. 근데 홍준표 씨가 맨날 글 올리고 한동훈 욕하고. 그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아. 대선 저 사람은 계속 대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계속 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행동을 계속했죠. 잠룡이면 잠룡이라고 해. 잠룡. 잠룡은 연못 밑에 고요하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올라와서 나 용이야. 나 좀 봐. 나 용이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자, 극우들의 표는 김문수가 흡수했어. 합리적 보수 이런 거는 유승민 뭐 한동훈이 합리적 보수 뭐 하여튼 그쪽으로 가고 있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양쪽에서 다 지금 안 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이랑 단일화를 해야 되는 단일화 경선을 하자. 단일화 경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명태균을 털어야 홀가분하게 경선에도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털지를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사실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시청자분도 보시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윤석열처럼 뭐 때려주길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죠. 이런 생각 하실 거야 아마.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살라미식으로 하나 둘 홍 시장이 반응이 나오면 그 반응 반박하는 자료 나오고 홍 시장이 또 이렇게 반박하면 또 나오고 이게 계속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그렇죠. 피로도가 거죠. 생기고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게 문제라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국면을 놓고 보면은 저는 홍 시장이 자기가 했던 말대로만 하면은 처음에 했던 말대로만 하면은 만사가 해결돼요. 근데 항상 이분은 이때 옛날에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지금 와서 뒤집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다라고 한 그때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아니고 연루된 다른 여권 인사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조언을 했어요. 혼냈지. 이 어리석은 정부 감각 떨어지는 시작기들 말이야. 부인하지 말고 일 크게 만들지 마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엄청 부인하고 있다가 지금 일을 점점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저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웃기죠.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웃기는 건 상황이고 왜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키우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니
내가 명태균을 솔직히 만났다. 이렇게 접근해 와서 자기를 잘 봐달라 이야기해달라 자기를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자기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하고 하니까 몇 번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상해서 어느 순간부터 안 만났다. 그 무렵에 아들하고도 뭔가 관계가 있었던 거 그때 아들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끊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얘기 불거지고 나면 그때 내가 아들한테까지 얘가 이렇게 손을 뻗었는지 몰랐다. 나는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냈는데 아들한테도 이렇게 했었네. 진짜 문제적인 인물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저라도 설득이 되겠어요. 저라도 홍 시장 말이 맞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니 처음부터 문제적 인물이어서 접근을 차단했고 오히려 여권 인사들 너희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찾아갔대잖아. 이준석을 명태균이 이준석 데리고 갔대잖아. 본인도 수석 인정을 사무실에. 했고 그건 또 명태균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주변에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조언을 듣지 않거나 기억이 둘 잘 안 중에 날 하나.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예, 있죠. 기억이 잘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이거 홍카콜라라는 이미지가 이게 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일단 시원하게 가. 못 먹어도 고.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딴 얘기를 했대. 빨리 지워, 빨리 지워, 빨리 지워, 지울 수가 없어. 빨리 지워. 다 캡처가 다 돼 있어요. 벌써 보도 다 나가는데 이 새끼들 이거 빨리 미리 안 지우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진짜 이 지점에서 이러면 뭐해? 청년의 꿈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진짜 지지자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좀 뿌락치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분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홍 시장이 올리는 페이스북을 캡처해서 올려놔요. 어마어마해. 다 올려요. 그러니까 홍 뿌락치라니까. 시장은 삭제를 했는데 거기 있어. 가하. 그러면 전 너무 고마운 거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생각도 했잖아요. 우리가 청년의 꿈에 가입해가지고 글을 올릴 수 없나 이거 알아봤잖아. 네네네. 안 되잖아요. 안 그게 돼요. 엄청 그거 엄격해요. 그거 하려면은 진짜 열심히 홍 시장을 찬양을 해야 되고. 그 실적 있어야 돼. 실적이 점수 쌓아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등업을 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아무나 가서 뿌락짓짓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이상원도 못했다. 못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고맙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홍 시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지금 명태균 입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내가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현역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30명과는 직접적 교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정치 컨설턴트로서의 영향력인지 아니면 뭐 또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현역 의원 30명하고는 교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는 아주 뿌리 깊게 명태균이 여기저기 개입해 왔다. 그리고 경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남 쪽의 정치 근거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하고는 교류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홍 시장 입장에서도 아니 옛날에는 뭐 정상적인 인간 같아서 술도 한잔하고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점점 애가 이상해지길래 그때부터 조금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친구랑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그라디에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묻자라서 그때 난 본 적도 없어 그 새끼는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너무 쉽게 발레가 하나만 나와도 뒤집어지는 건데. 왜 그랬어요. 기억을 못했나 봐.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어디서 사진을 자꾸 그런 불경한 사진을 찾아내가지고 말이야. 행사 사진 이런 거. 뒤져보면 다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떡 지나갔는데 네. 홍준표 시장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짧게 조금 기상도 매우 흐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로 가도 지금 이제 그 지지를 흡수할 수 있는 지지층이 없다. 국민의힘 안에서요. 중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 경선 통과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게이트와 얽혀있는 대권 주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대권 주자라고 읽히는 사람들의 기상도를 한번 살짝 얘기해 볼까요? 일단 자 우리 한번 리스트업을 먼저 하고 얘기합시다. 김문수 얘기 나오고 있고 윤상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 좀 잠잠하고요. 이게 제가 지금 어떤 순서대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극단적인 순서부터 갑니다. 예, 극단적인 순서부터 가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가 있는 사람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경원 얘기가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죠. 누구나 나갈 수 있다. 예, 나경원은 뭐 선거 때마다 하여간 뭐 빠지지 않고 여긴 개근상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빠져. 김문수, 윤상현, 나경원. 그 다음에 중간 영역에 이제 홍준표가 많이 평가받고 오세훈. 그 다음에 저기가 있죠. 그 한동훈이 있고요. 유승민은 이제 참 이게 뭐 맨날 자는 잠룡. 수면 아래 있는 만년 잠룡 유승민. 거기 네. 그
보자. 윤상현 의원과 예. 나경원 의원 사이에 예. 한 명 더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있어요? 또? 이철우 도지사가 있습니다. 아, 나 미안해요. 진짜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 권영진은 그래. 없습니다. 누구? 권영진은 취급 안 해줍니다. 아니, 우리 권영진 의원은 취급 안 합니다. 권진 여기서. 선배님은 아직 멀었어. 권영진 의원 여기서 취급 안 합니다. 뭐 관자에도 뛰어가고 열심히 하시던데 네. 안 될 것 같고. 이철우 도지사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가서 애국가를 열창하셨죠. 졸라 높이 잡아가지고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넣어드리기가 아직 좀 애매한데 일단 가외로 제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문수는 계속 1위를 이제 하고 고수했었는데 이게 과연 유지 가능한 1위일 것인가? 왜냐하면 대척점과 함께 엮어서 비교해 볼게요. 김문수와 가장 대척점이 있어 보이는 게 한동훈입니다. 근데 요새 그 책이 출간됐는데 뭐 그죠. 압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났죠. 그래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최근에 기여한 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갑자기 부정선거론을 위시한 극우들의 그 지지도를 흡수하면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거 과연 유지 가능한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꺼질 김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꺼질 김을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연착륙 시키지 못하면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착륙 못 시키면 끝까지 갈 수도 있다. 끝까지 갈 수도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처음에는 뭐 건강상의 이유도 뭐 여러 이유로 뭐 대선은 가능성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고 주변에도 사람이 붙기 시작을 했다. 그 의지가 생기지. 그렇게 해서 참 이제는 이제 상수로 떠올라 버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지지율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꺾이겠죠,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꺾이는 걸 완만하게 꺾이게 할 거냐, 아니면 확 꺾여서 정리를 시킬 거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달렸다. 그러니 지금 정강훈을 위시한 그런 극우주의 정강훈은 자유통일당에서 설쳐야지 자꾸 국민의힘에 당원을 밀어놓고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김문수 전 장관은 다른 당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자통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적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맞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단일화 협상해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극우와 안전한 결별. 그렇죠.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제일 국민의힘도 편안한 길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윤상현은 탄핵 내란 전국 때부터 계속 메시지를 강하게 내면서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별로 그렇게 대선 주자라는 존재감까지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김문수가 올라가 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은 상수로 보긴 힘들고 네. 아마 김문수 장관이 뭔가 자기가 드랍하고 네. 윤상현 의원을 지지한다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윤상현 의원이 자력으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 윤상현이 가지고 싶었던 지지층 흡수를 김문수가 다 해버렸다. 다 해버릴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윤상현 안녕, 안타깝고요. 나경원 논평 가치가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늙기는 분 회색지대 같은 분입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기회주의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세훈과 홍준표 상당히 유력한 그렇죠. 당내 경쟁력을 가진 극우도 아니면서 뭐 완전 또 무슨 반윤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유력했는데 지금은 유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세훈과 홍준표는 사실 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라는. 네네네. 근데 오세훈이 우세하게 앞서고 있다.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체크하신 것도 합리적인 쪽에 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좀 더 합리적인 거에 가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한동훈 의원, 한동훈 대표와 비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초반에는 계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탄핵에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스탠스에서는 뭐 어느 정도 보수적인
정치 그룹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동훈 대표와는 다르게 어쨌든 시정 서울특별시라는 이 큰 시정을 이끌어본 경력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죠. 그러니까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의 비교에서는 그런 커리어는 우위에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그것은 없지만 팬덤이 있다라는 이제 그거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위두훈이.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생겨버린 거고.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일단은 오세훈 시장과는 달리 이 탄핵의 이제 내란에 계엄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고 말로 들여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고 명태균이랑도 얽혀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대구시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 잡아놓은 물고기의 어떤 지지층 말고는 없는 확장력이 없는 인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는 좀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더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고 홍 시장은 참 역사하는 가정이 없지만은 난 정말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비윤 내지 반윤 포지션으로 갔으면 지금 압도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 윤석열이 하는 하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심을 들으시라. 대구 민심 그렇지 않다. 정신 차리세요. 그 원로로서 막 조언하고 주저앉히고 그런 포지션으로 갔으면은 지금 압도적인 선두로 달릴지도 몰라. 근데 이거 거기에 이제 수고 대상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인기가 얻어지는 그렇죠. 이게 권력자에게 박해받는 언더독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이상하게 했어. 나는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 아니고. 당의 원류는 나야.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니까 존중해야 돼. 잘하든 못하든 까지는 못하니까 한동훈 까고 앉았어. 이게 뭐예요? 완전 망했어. 내가 봤을 때는 최근 한 1, 2년간의 메시지가 엉망진창이에요. 끝났어. 이거 어떻게 만회할 거야?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부정선거 이거 전부 다 안 되고 이거 극우도 이거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만약에 선을 딱 긋고 나는 합리적 보수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당심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몰려있기도 하고 이미 많이 왔어요 또 본인. 그러니까 그렇게 못 끌어내. 그렇다고 여기 가지고 또 알랑방구 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네요 하기에는 정광훈 욕을 너무 많이 했어 옛날에 사이비 목사라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정했잖아요. 부정했죠. 네. 그러니까 일로 가지도 못해. 그렇다고 합리적으로도 못 가. 지금 뭐 윤석열 하도 그럼 콩콩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일로 가버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디로? 가기 쉬운 곳이 여기잖아요. 김문수 쪽으로? 김문수 쪽으로 가기 쉽잖아요 일단. 그러면 세이브 코리아에 홍준표가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가서 이제 뭐 전 목사 말고 다른 목사 있잖아요. 거기 손 목사. 손현보. 손 목사죠. 그걸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손 목사님은 정강훈 목사랑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 머리 좁은 게요. 5.18 이런 걸 부정을 안 해. 우린 그거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렇죠. 정강훈은 완전 생또라이 극우지만은 우리는 5.18도 광주 민주화 운동 존중하고 다 존중하는데 부정선거만 얘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거든요. 세이브 코리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세이브 코리아가. 네.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인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도망가기 좋아 이쪽으로. 맞죠. 세이브 코리아로 가볼 만하죠. 지금이라도 교회에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모님이 가 보셨으니까 그래요? 뭐 또? 이미 그 집회 갔지. 집회 가 보셨으니까 말을 넣기도 쉽지 않을까. 네, 미래는 여기야. 아이 참, 제가 또 이렇게 정치 컨설팅을 다 해드리고. 근데 한동훈을 사실 되게 무시했거든요. 네네네. 이미 끝났다,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봤는데 기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탄핵 정국에 실망한 보수들도 굉장히 많다. 그죠. 이게 지금 도대체가 어쨌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에 끌려가고 이거 신물난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동훈이 흡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계속 그 보수 진영 그리고 뭐 중도 일부 진영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냐? 그렇지.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지지할 누군가는 필요한 거고 그게 뭐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죠.
여차저차 홍준표 시장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매우 어렵다. 유승민 의원은 너무 이제 옛날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옛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지지율이 당내 후보들 중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실제로 이제 경선 국면에 뛰어들면은 또 이거는 뭐 조직과 사람이 붙어야 되는 일인데 유승민 의원은 이미 많이 소비가 됐고 필요도가 있는 어쨌든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물들이 붙을까 조직이 붙을까는 의문이 들고 한동훈 대표보다는 어쨌든 적을 수밖에 없을 거다. 네. 한동훈, 유승민 같이 창당해라. 전 이렇게 솔루션 드립니다. 신당 창당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 한동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경선해가지고 당원들을 뚫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론은 쏠릴 수 있어. 보수 지지자들 한동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당원 투표에서 안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것도 몰라요. 국민의힘을 저는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그렇게 어떤 정해져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될 때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안 되게 하려고 물밑에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당원에서도 이기고 그 국민 일반 여론에서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올려 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구구 집단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당원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막아낼 거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관건이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가 정말 그 엉망진창인 게 당원 가입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너무 가입 비율이 낮으니까 어디 신천지나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밀고 돌아 버리면 막 휘청휘청하는 거야. 그렇죠. 당이.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의 오더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집단들이 들어가 버리면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여론조사 반, 뭐 당원 투표 반 이렇게 하든지 뭐 3대 7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보면 이런 거 룰 고칠 때 자기한테 제일 유리하게. 예? 어떤 때는 당 대표를 당원이 뽑아야지 누가 뽑습니까? 뭐 지랄해. 그래서 당원 100%만 하자고 막 자기 유리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당원들은 싫어하는데 국민들한테 인기 많을 때는 또 이게 또 당이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또 반영해야 되고 어쩌고 정당 민주주의가 이 당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치인이긴 한데 이번에는 어쨌든 5대5다. 현재는 현재는 5대5라서 당심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참 흥미롭습니다. 예, 흥미롭고 우리가 나중에는 좀 민주당 쪽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거기는 뭐 워낙에 그렇죠. 너무 압도적이라 정리가 돼 있어서 압도적이에요. 정리할 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재명 대표를 뭔가 이제 해부하고 평가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게 한계가 있죠. 저희가 이제 취재를 그쪽은 거의 할 수 있는 내용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힘의 대권 경쟁전 이천우 도지사 끝으로 잠깐 얘기할까요? 이천우 도지사님은 일단 홍 시장부터 넘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홍 시장님이 이제 지금 완전히 별로 이렇게 난국을 헤매고 있는데 이철우 도지사 나는 명태균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고 나는 이렇게 경북 도지사로서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여차저차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인기 끌라는 게 아니라 당원 투표에서 좀 그 당심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붙어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기는 사람이 나가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철우 도지사가 상당히 체급이 낮잖아요. 그렇죠. 홍준표하고 자꾸 붙어서 체급을 키워야 된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 체급 키우려면 어떻게 되나? 홍준표를 비판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약간 맨날 약간 부하 같았어. 후배기도 하고. 아가같이 굴었어요. 지금은 이제 갖다 박아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안 되는 과정에서 홍준표가 뭘 잘못해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신공항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신공항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대립각을 딱 세워야 된다고. 그런 소위 말해서 배포가 있느냐. 한번. 그래도 국회의원을 3선인가요? 4선을 했고 도지사도 지금 2번째 했는데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지금이야! 홍준표 대 이철우의 싸움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갔는데 그러니까요. 재밌는 소식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원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